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이 명예훼손죄인가요? 모욕죄인가요? 이렇게 죄명을 틀릴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변호사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고소장을 써서 내야겠다, 이런 경우에 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양식이고 상대방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도 아예 백지에 그냥 작성을 하시려면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양식이 쭉 나와 있고요, 이걸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가셔도 똑같은 양식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은 자필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시면 타이핑을 해서 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사관마다 변호사마다 생각이 좀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수사관 시절에 돌이켜보면은 자필로 막 길게 작성해 오신 고소장을 보면 가슴이 깝깝해지면서 그 인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필로 막 구구절절 써오시는 분들 보면은 고소장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을 막 써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니면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와는 상관없는 뭐 민사사안이거나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인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받아본 고소장 중에 기억나는 거는 자필로 한 10장 정도를 막 절절히 적어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앞에 8장 정도는 그냥 자기 유년 시절부터 쭉 살아온 얘기, 막 고생한 얘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장에 가서야 이제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본론이 뭐였냐면 집주인이 가스비 나한테 10,000원 더 올려받은 것 같다, 이거였어요. 굉장히 허무했죠. 동료 수사관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 얘기에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빅데이터였던 거죠. 고소장에서는 이런 객관적 내용뿐 아니라 인상도 무시할 게 못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룰 줄만 아신다면 저는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은 하나씩 잘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요, 가끔 고소인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게 피고소인들한테 유출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해서 받아보더라도 고소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마스킹되고 지워져서 나가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소 취지를 적게 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이 사기죄인가요? 횡령죄인가요? 명예훼손죄인가요? 모욕죄인가요? 이렇게 죄명을 틀릴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을 정확히 몰라서 틀리더라도 수사관님들이 조사를 해본 뒤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죄명을 기재해 주시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요, 피고소인,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누가 내 돈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빌려서 떼먹고 사기쳤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작년에 제 직장 동료 A가 어머니 수술비가 없다고 울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총 5천만 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2022년 10월 며칠에 직장 동료 A가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서 급전 얼마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3년 1월에는 추가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앞에 돈까지 이자를 쳐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A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A는 어머니 수술을 한 적도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흥청망청 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에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 자세히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명이 문제인 게 아니고요. 만약 이번에 든 예시에서 A가 나한테 돈을 뜯어간 게 수십 차례나 된다, 그러면 계속 저렇게 줄글로 뭐 몇 월 며칠에는 뭐하고 몇 월 며칠에 뭐하고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날짜, 방법, 피해 액수 등을 표로 쭉 정리한 범죄일람표라는 걸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이렇게 피해를 당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풍부하게 첨부를 해야 되고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써오신 고소장들을 보면요, 이제 이 고소 원인 부분에 그 내용을 줄도 안 바꿔가면서 끝까지 쭉 써내려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사실 가독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소기도 하고요, 수사관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팁을 주겠다는 거냐, 바로 내용 중간중간에 적절한 소제목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먼저 아까 내용으로 계속 예시를 들어드리면, 피고소인과의 관계라고 해서 피고소인과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간단히 한 문단 정도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쭉 써내려가야겠죠. 각 대목별로 소제목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겁니다. 먼저 첫 소제목으로 A의 급작스러운 1차 금전대여 요청,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A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돈을 지급했고 차용증을 어떤 내용으로 받아듣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서 써나가신 다음 마지막으로는 A의 기망행위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위,
라고 해서 A의 지인 B한테 A가 사실은 작년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차 뽑고 돈을 엄청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위화감을 느끼게 됐다. 따로 알아보니까 어머니는 아프신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써나가면 수사관님이 처음에 고소장을 받아보고 이런 소제목들만 따로 쭉 훑어보더라도 고소장 내용의 개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A가 나한테 어머니 핑계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돈을 송금해준 내역,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을 내 통장에서 찾은 내역,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 금액, 변제기, 이자 같은 거를 쭉 써준 차용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지인 B가 A의 뭐 흥청망청 돈 쓰고 다닌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제보해준 카톡, 내가 스스로 A 근황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알게 된 A의 차 뽑고 SNS에 자랑한 내역, 이런 것들도 다 첨부를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A가 차 뽑고 SNS에 자랑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기죄하고는 직접 결부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생각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건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죄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은 수사관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간혹 고소장을 잘 써보겠다는 마음에 구글링을 해서 막 판례 잔뜩 붙이시고 법조문 써서 넣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건 수사관님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본인한테 바라는 건 자세한 사실관계 서술 그리고 풍부한 증거자료 제출입니다.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잘해서 수사관님 입에 떠 넣어드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탈탈 털어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전략적인 건데요. 우리가 고소장을 써서 내면 피고 소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걸 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낸 고소장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또 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고소장에는 대략적인 고소 취지만을 적고 자세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곧바로 추가 서면을 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 소인이 그 다음 서면은 못 떼어보거든요. 이 부분은 직접 수행하시기에는 약간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뭔가 범죄 피해를 입긴 입었는데 변호사 선임까지는 할 정도는 아닌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시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고소장을 써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경우 스스로 알찬 고소장을 써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